크루즈 여행에서 돌아온 저는 현관문을 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집안에 낯선 남자들이 있었거든요. 페인트 냄새가 코를 찔렀고 벽지를 뜯어내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살던 집이었는데요. 여기 뭐 하는 겁니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에 힘이 빠져 여행 가방을 떨어뜨렸어요. 아, 할머니 오셨네요. 저희 인테리어 업체인데 새 주인이 시공 의뢰하셨어요. 새 주인이라니요? 제가 30년간 새벽 4시부터 일어나 반죽을 치며 지켜온 이 집에 새 주인이 있다고요? 말순이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제 이웃이자 공인중개사인 최말순이 말이죠. 얼굴이 창백했어요. 명자야, 큰일 났어. 이거 봐. 말순이가 건넨 종이를 보니 명도 기한 14일이라고 빨간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머리가 띵하고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이게 뭔 소리야? 내 집인데.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인천 전통시장에서 30년간 빵을 만들며 홀로 아들을 키운 이 집이요. 매일 새벽마다 밀가루 반죽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던 이 작은 부엌이요. 공사하는 남자가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몰랐어요? 이 집 일주일 전에 매매됐거든요. 새 주인이 리모델링 한다고 해서. 매매라니.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아들 지훈이라고 떴어요. 평소보다 통화가 빨리 연결됐습니다. 엄마, 잘 들어오셨어요? 어때요? 크루즈 여행 좋았죠? 맛있는 거 많이 드셨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 톤 높았습니다. 뭔가 어색하게 밝았어요. 지훈아, 집에 무슨 일이? 아, 그거요? 엄마가 서류 정리를 못하셔서 제가 대신 처리했어요. 이번 기회에 우리 가족세 출발하는 거예요. 엄마도 좋아하실 거예요. 새 출발이 뭔 소리냐고 묻고 싶었는데 지훈이가 계속 떠들어댔습니다. 엄마, 생각해 보세요. 30년 된 낡은 집에서 계속 사실 거예요? 요즘 시대에 맞지 않잖아요. 저희가 더 좋은 곳으로 모시려고 하는 건데요.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새 출발이 뭔 소리야? 여긴 내 집이야. 내가 30년 동안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지켜온 집이라고. 엄마, 화내지 마세요. 다 엄마 생각해서 한 일이에요. 그리고 엄마가 이미 동의하셨잖아요. 동의? 언제? 위임장에 서명하신 거 있잖아요. 그거 보고 처리한 거예요. 위임장이라니요? 저는 그런 걸 쓴 기억이 없었는데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화가 나서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화가 났어요. 효도 여행이라며 크루즈에 보내놓고는 그 사이에 제 집을 팔아버렸다니요. 30년. 30년을 여기서 살았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들 대학 등록금 마련하려고 새벽부터 밤늦게 빵을 구워 팔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시장 상인들과 함께 웃고 울던 추억들, 지훈이가 어릴 때 이 마루에서 뒹굴던 모습까지. 빨간 실팔찌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주신 건데 늘 진짜 내 건 결국 내 손으로 돌아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말순이가 제 어깨를 꼭 잡았습니다. 명자야, 일단 진정해. 뭔가 이상해. 집 파는데 주인이 모를 리가 없잖아. 등기부등본부터 뜯어보자. 맞았습니다. 저는 시장 상인의 회계를 30년 동안 해왔거든요. 숫자와 서류에는 누구보다 밝았어요. 한 푼 한 푼 장부를 맞춰가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맞아. 이 일을 그냥 넘길 순 없어.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서러웠습니다. 제가 그렇게 믿고 사랑했던 아들이 정말 저 몰래 집을 팔았을까요? 30년 동안 혼자서 키운 아들이 말이죠. 그날 밤 허탈한 마음으로 짐을 정리하다가
레시피 노트를 뒤적였습니다. 30년간 빵 만들며 적어둔 소중한 기록들이었죠. 그런데 표지 안쪽에서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서류가 끼워져 있었어요. 2달 전 중학교 동창 오성환이 가져온 신탁보호계약서 사본이었습니다. 이거구나. 그때 성환이가 명자야. 요즘 세상이 어수선하니까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야 해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은행 지점장을 오래 했던 사람이라 이런 일에 해박했거든요. 손에 든 서류를 보며 희망이 보였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말순이와 함께 등기소에 갔습니다. 마음이 조급했지만 차근차근 확인해야 했어요. 이상하네. 명의 이전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야. 말순이가 등기부등본을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20년 넘게 중개업을 한 사람인데도 의아해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야? 아직 가등기 상태야. 매매 예약만 되어 있고 본등기는 안 됐어. 그러면 아직 완전히 팔린 게 아니라는 뜻이지. 위임장으로만 처리된 건데 이게 좀 이상해. 제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그러면 아직 되돌릴 수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바로 성환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환아, 나야. 긴급한 일이 있어서 그런데.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떨리는데. 집일로 좀 봐줄 수 있어? 정말 급해. 1시간 후 성환이가 왔습니다. 은행 다닐 때부터 워낙 신중한 성격이었는데 서류들을 돋보기까지 꺼내며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명자야, 이거 심각해. 위임장 서명이 확실히 이상한 것 같은데? 뭐가 이상한데? 내 평소 서명과 확실히 달라. 특히 여기 봐. 기억 획끝 부분이. 저는 평생 제 이름을 써왔으니까 제 서명 습관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기억을 쓸 때 끝을 짧게 치는 버릇이 있었거든요. 어릴 때 서예를 배우면서 생긴 습관이었어요. 이 위임장은 기억 꼬리를 길게 뺐네. 누가 흉내낸 것 같아. 가슴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정말 위조라는 뜻이었거든요. 그런데 성환아, 2달 전에 가져온 그 신탁계약서 기억나? 당연하지. 내가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자고 해서 만든 거잖아. 레시피 노트에서 서류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거 아직 유효해? 성환이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물론이지. 이건 공증도 받았고 신탁원부에도 등록되어 있어. 가등기보다 우선순위야. 그게 무슨 뜻이야? 간단히 말하면 내 집에 대한 진짜 처분권은 여전히 내게 있다는 뜻이야. 위임장이 가짜라면 더더욱 그렇고. 성환이가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신탁보호계약이라는 게 요즘 많이 쓰는 제도인데 본인이 거주하면서 살다가 유사시에만 처분할 수 있게 하는 거라고 했어요. 저는 시장에서 30년간 회계 일을 하면서 증빙 서류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알았습니다. 영수증 하나, 장부 한 줄까지 틀리면 안 되는 게 돈 관련 일이었거든요. 그럼 증거를 더 모아야겠네. 시장 상인의 단체 채팅방을 확인해 봤습니다. 제가 크루즈에 있었던 날짜와 시간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명자 언니 부럽다. 사진 많이 찍어와 같은 메시지들과 함께요. 선상에서 찍은 사진들도 다 시간이 찍혀 있었습니다. GPS 정보까지 있었어요. 알리바이는 완벽하네. 명자야, 이거 바로 고소할 수 있어. 사문서 위조의 사기죄까지 붙을 수 있어. 하지만 저는 망설였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제 아들이었거든요. 30년간 혼자 키운 아들을요. 성환아, 다른 방법 없을까? 한 방에 확실히 끝낼 수 있는. 성환이가 잠깐 생각하더니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있지. 하지만 좀 복잡해. 일단 본등기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선수 쳐야 해. 어떻게? 지훈이가 새 아파트 사려고 하잖아.
그러면 기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할 텐데 거기에 함정을 파는 거야. 계획을 들어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30년간 시장에서 장사하며 터득한 상술보다도 치밀했어요. 그날부터 저희는 본격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요. 며느리 세린이가 하는 일을 본격적으로 조사해 봤습니다. 라이프스타일 크리에이터 지망생이라고 하는데 실상은 좀 달랐어요. 구독자도 별로 없고 맨날 허풍만 떠는 거였습니다. 말순이가 컴퓨터에 능한 조카를 시켜서 세린이 유튜브 채널을 샅샅이 뒤졌어요. 명자야, 이거 봐. 완전 대박이야. 컴퓨터 화면에 우리 신혼집 구하기 브이로그라는 제목의 영상이 있었습니다. 조회수는 고작 200여 개. 세린이가 환하게 웃으며 계약서를 카메라에 대고 있었어요. 여러분, 드디어 시어머님 집을 저희 명의로 옮겼어요. 시어머님이 효도 여행 가신 사이에 깜짝 선물로 준비했답니다. 이제 진짜 신혼집이 생겼어요. 영상 속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이가 좀 있어 보이는 목소리였어요. 축하드려요. 계약 정말 깔끔하게 처리됐네요. 이런 식으로 하면 세금도 절약되고 일석이조죠. 저 목소리 누구야? 말순이가 영상을 돌려가며 확인했습니다. 브로커 남대성이야. 이 동네에서 무자격 중개업으로 유명한 놈이지. 몇 번 문제된 적 있어. 제 혈압이 확 올랐습니다. 무자격자가 제 집 계약에 개입했다는 뜻이었거든요. 영상을 계속 보니 더 가관이었습니다. 계약서 서명하는 장면이 클로즈업으로 나와 있었어요. 세린이가 인증샷이라고 하면서 지훈이 서명하는 걸 아주 자세히 찍었더군요. 어머, 기억꼬리를 길게 빼네. 성환이 말이 정확했습니다. 지훈이는 어릴 때부터 글씨를 급하게 쓰는 버릇이 있어서 기억을 길게 쓰곤 했거든요. 위임장에 제 서명도 그런 식으로 따라 쓴 거였습니다. 이거면 필적 감정 받을 것도 없겠네. 더 놀라운 건 영상 설명란이었습니다. 시어머님이 효도 크루즈 여행 가신 사이에 깜짝 선물로 준비했어요. 평소 좁은 집에서 고생하신 시어머님을 위해서요. 돌아오시면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댓글들도 기가 막혔습니다. 와, 효도 아이템이네요. 부러워요. 저도 시어머님께 이런 선물 해드리고 싶어요. 역시 요즘 며느리는 다르네요. 제가 없는 사이에 제 집을 빼앗고는 그걸 효도라고 포장해서 온 세상에 자랑하고 있었던 거죠. 영상을 끝까지 보니 브로커 남대성이 직접 나오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증여세도 없고 절차도 간단해요. 어머니한테는 나중에 설명드리면 되고요. 정말 문제 없나요? 세린이가 걱정스럽게 묻자 남대성이 자신만만하게 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이런 일 몇 번 해봤는데 한 번도 문제된 적 없어요. 이 영상 하나에 모든 증거가 다 들어 있었습니다. 시간, 장소, 사람, 대화 내용까지요. 성환이가 말했습니다. 명자야, 이거면 승부 끝이야. 하지만 섣불리 움직이면 안 돼. 걔들이 본등기 넘기기 전에 우리가 먼저 수를 써야 해.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한 방 먹여주겠다고요. 시장 상인의 단체 채팅방을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제가 크루즈에 있었던 2주 동안의 기록이 시간대별로 정확히 남아 있었어요. 8월 15일 오전 11시 명자, 언니 선상 뷔페 사진. 8월 16일 오후 3시 일본 도착, 명자 언니 쇼핑몰 인증샷. 8월 17일 저녁 7시 명자, 언니 선상 공연 관람. 계약 추정 일자와 정확히 겹쳤습니다. 저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는데 어떻게 집에서 위임장에 서명할 수 있었겠어요? 알리바이는 완벽해. 이제 본격적인 반격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며칠 후 지훈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차분하게 했어요. 지훈아, 가족회의 좀 하자.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확실히 떨렸습니다. 제가 화낼 줄 알았나 봐요. 별일 아니야. 집일로 이야기할 게 있어서. 아, 네. 언제로 하시죠? 세린이랑 같이 가면 되죠? 그래, 둘 다 와. 내일 저녁에 집에서. 전화를 끊고 성환이와 최종 작전 회의를 했습니다. 명자야, 정말 괜찮겠어? 일부러 져주는 척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괜찮아. 30년간 시장에서 장사한 게 어디 가겠어? 속마음 감추는 건 장사의 기본이야. 다음 날 저녁 지훈이와 세린이가 왔습니다. 둘 다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평소보다 일찍 와서 문 앞에서 한참 웅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앉아라.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일부러 침착한 척하면서 차를 끓여줬어요. 엄마, 화 안 내세요? 저희가 너무 독단적으로 한 것 같아서요. 세린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평소보다 목소리가 작았어요. 화요? 왜 화를 내겠어? 어머니가 동의 안 하시면 어떡하나 정말 걱정했어요. 지훈이도 덩달아 말했습니다. 동의는 이미 했잖아. 위임장에 서명도 했고. 둘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안도의 표정이었어요. 그래도 미안해요. 갑자기 결정해서. 하지만 어머니 생각해서 한 일이에요. 그래. 고마워. 대신 조건이 있어. 둘이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뭔데요? 여긴 너희 신혼집으로 써라. 나는 작은 원룸이라도 얻어서 나갈게. 정말요? 세린이 얼굴이 확 밝아졌습니다. 못 숨기는 기쁨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어요. 정말이야. 젊은 부부가 시어머니랑 함께 사는 게 불편하잖아. 나도 혼자 사는 게 편할 것 같고.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저희 때문에 불편하시는 건 아니죠? 지훈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눈빛만 보면 좋아 죽겠다는 게 뻔했습니다. 괜찮다. 대신 본등기는 빨리 처리해. 이런 애매한 상태로 두면 나중에 문제될 수 있으니까. 당연하죠. 다음 주에 바로 처리하겠어요. 지훈이가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리고 새 아파트도 얼른 계약하고 싶어서요. 어머니, 혹시 보증금 좀 더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결국 본색이 나왔네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 나는 이미 충분히 도와줬잖아. 둘이 돌아간 후 저는 성환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환아, 미끼를 물었어. 다음 주에 본등기 한다고? 그래. 이제 우리 차례야. 성환이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명자야, 내가 이렇게 치밀한 줄 몰랐네. 연기도 잘하고. 그날 밤 저는 현관 디지털 키 마스터 카드를 가지고 조용히 집에 들어갔습니다. 비상용으로 보관해둔 거였는데 정말 비상사태에 쓰게 될 줄이야. 지훈이 방에서 계약서, 원본들을 찾아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브로커 남대성과 주고받은 카톡 내용도 확인했어요. 어머니 서명 어떻게 했어요? 걱정 마세요. 연습 많이 해서 완벽하게 했습니다. 들킬 위험은 없죠? 할머니들은 이런 거 잘 모르니까 대충 넘어갈 겁니다. 증거는 차고 넘쳤습니다. 성환이가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명자야, 전세 세입자 아는 사람 있어? 전세 세입자요? 왜요? 본등기 넘어가기 전에 세입자를 먼저 들여보내는 거야.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까지 하면 대항력이 생겨서 나중에 문제될 때 보호받을 수 있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지훈이가 새 아파트 사려고 대출 받으려면 이 집을 담보로 써야 할 텐데 세입자가 있으면 담보 가치가 떨어져서 대출이 잘 안 나와. 정말 기가 막힌 계획이었습니다.
아들이 제 집으로 또 다른 집을 사려고 하는데 그 계획을 무너뜨리는 거였거든요. 누구를 들여보내죠? 시장에서 전세 구하는 사람 없어? 생각해보니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생선 장사하는 김영호 씨가 전세집을 구하고 있었거든요. 전세값이 너무 올라서 고민이라고 했었어요. 영호 씨, 나야. 혹시 아직 전세집 구해? 네, 찾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너무 비싸서 고민이에요. 우리 집 어때? 조건 좋게 해줄게. 김영호 씨는 너무 좋아했습니다. 시장 근처라 출근도 편하고 제가 조건을 후하게 해준다고 하니까 군말 없이 좋다고 했어요. 누나, 정말 감사해요. 요즘 전세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그런데 영호야, 좀 급하게 들어와야 할 것 같아. 괜찮지? 물론이죠. 언제든지요. 이틀 후 김영호 씨가 이사를 왔습니다. 확정일자도 받고 전입신고도 그날 바로 마쳤어요. 성환이가 모든 절차를 꼼꼼히 챙겨줬습니다. 이제 대항력 완성이야. 설령 본등기가 넘어가도 세입자 권리는 보호받아. 그런데 그 와중에도 세린이는 브이로그를 올리고 있더군요. 정말 철이 없었어요. 드디어 등기 끝났어요. 이제 진짜 저희 집이에요. 새로운 신혼생활 시작. 문제는 날짜였습니다. 8월 25일에 올린 영상인데 실제 본등기는 8월 30일에 신청 예정이었거든요. 이 영상 문제되겠네. 성환이가 영상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잖아. 구독자들 속이는 거야. 나중에 이것도 써먹을 수 있어. 말순이가 덧붙였습니다. 요즘 유튜버들 허위 광고로 문제되는 경우 많은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조회수 올리려는 거잖아.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성환이가 신탁원부 열람 신청도 했고 제3자 대항력 공지도 완료했어요. 법적 절차는 완벽했습니다. 이제 지훈이가 본등기 신청하는 순간 모든 게 무력화될 거야. 며칠 후 예상대로 지훈이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눈치챈 모양이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새 아파트 잔금 대출이 안 나와요. 은행에서 담보 문제라고 해요. 담보 문제? 기존 집에 세입자가 있어서 담보 가치가 떨어졌대요. 어머니, 세입자가 언제 들어왔어요? 저는 몰랐는데. 속으로는 웃음이 나왔지만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집인데 세입자 못 들이나? 나도 생활비 벌어야지. 너희가 새 아파트 사느라 바빠서 말 못한 거야. 그렇긴 하지만요. 어떻게 해요, 어머니? 계약금도 벌써 넣었는데. 지훈이 목소리에서 당황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계획이 꼬이자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였죠. 글쎄다. 나도 잘 모르겠네. 원래 부동산 일이 복잡하다던데. 어머니, 도와주세요. 정말 큰일 났어요. 전화를 끊고 성환이와 함께 웃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네. 성환이가 말했습니다. 명자야,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 지훈이가 절망할 때쯤 진실을 알려주는 거야.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아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제가 갈 곳이 없었어요. 그날 밤 세린이가 올린 영상을 또 확인해 봤습니다. 댓글에서 구독자 한 명이 이상한 걸 지적하고 있었어요. 등기 끝났다고 하는데 날짜가 이상하네요. 아직 처리 안 된 것 같은데요. 세린이가 황급히 댓글을 삭제했지만 스크린샷은 이미 찍어뒀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증거로 쓸 수 있었어요. 일주일 후 때가 왔다고 판단하고 지훈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훈아, 환갑 2차 파티하자. 지금 이 상황에 무슨 파티요? 어머니, 저희 정말 큰일 났다고요.
목소리가 절박했어요. 새 아파트 계약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 거였죠. 그래도 환갑은 환갑이잖아. 평생에 한 번뿐인데. 그리고 세린이한테도 미안한 일 있었고. 세린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괜찮으세요?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 그리고 저희가 어머님께 너무 성급하게 굴었던 것 같아요. 괜찮다. 다 지난 일이고. 대신 조건이 있어. 뭔데요? 영상으로 제대로 된 사과문 좀 찍어줘. 시장 사람들이 내가 너희한테 화냈다고 걱정하거든. 공식적으로 해결됐다는 걸 보여주자. 세린이는 오히려 좋아했습니다. 이것도 콘텐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좋아요. 화해 브이로그로 만들면 감동적일 것 같아요. 스튜디오 카페에서 찍을까요? 조명도 좋고 분위기도 있잖아요. 그래, 거기서 하자. 다음 날 오후 스튜디오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세린이가 삼각대에 카메라까지 설치해가며 본격적으로 준비했어요. 어머님 용서받는 날 콘셉트로 갈게요. 진짜 감동적으로 만들어서 조회수도 올리고. 그런데 제가 준비한 대본을 보여줬을 때 둘의 표정이 확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이거 너무 자세한 것 같은데요? 그냥 간단하게 죄송하다, 잘 해결됐다, 이 정도면 안 돼요? 지훈이가 종이를 보며 당황해했습니다. 아니야, 정확해야 진정성이 있지. 대충 하면 시장 사람들이 믿지 않을 거야. 그때 성환이가 변호사 선생님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미리 약속해둔 거였어요. 저분들은 누구세요? 세린이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증인들이야. 공식적인 사과니까 법적 효력이 있어야지. 변호사 선생님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건 단순한 사과문이 아니라 재산 반환 각서입니다. 위임장 위조 인정, 무자격 브로커 개입 인정, 손해배상 책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훈이와 세린이가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각서라니. 사실대로 하는 거야. 위임장 위조한 것, 브로커 개입시킨 것, 내 동의 없이 계약한 것 다 사실이잖아. 저희가 언제 위조를. 그때 브로커 남대성이 급하게 카페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누가 알려줬는지 얼굴이 벌겋게 상기되어 있었어요. 야, 뭐 하는 거야? 이미 처리된 일을 왜 또 문제 삼는 거야? 성환이가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여기 다 있습니다. 원본 위임장 필적 감정 결과, 브이로그 원본 데이터, 메타데이터 분석 결과, 크루즈 여행 알리바이 증명 서류까지. 남대성이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거 협박 아니야? 민사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크게 만들어? 협박이 아니라 증거예요. 무자격 중개의 사문서 위조 방조까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변호사 선생님이 엄중하게 말했습니다. 지훈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저희를 고소하실 거예요? 30년 키운 아들을요? 그건 너희가 정할 문제야. 각서에 서명하고 사과 영상 제대로 찍으면 그만이고 아니면 법정에서 보든지. 세린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저희도 살아야 하는데. 잘못했으면 바로 잡아야지. 그게 어른이 되는 거야. 30년 동안 너희 아버지 없이 혼자 지훈이 키우면서 내가 배운 거다. 카페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우리 쪽을 힐끔힐끔 보고 있었어요. 결국 지훈이가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각서 쓸게요. 세린이도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이 각서에 서명하고 카메라 앞에서 제대로 된 사과문을 읽었습니다. 허위 사실로 콘텐츠를 만든 것, 어르신을 속인 것,
앞으로 진실만 말하겠다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요. 각서 서명 후 일주일 더 큰 파장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지훈이가 울상을 하고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니, 완전히 망했어요. 새 아파트 계약 완전히 취소됐어요. 왜? 확정일자 받은 세입자 때문에 담보 가치가 너무 떨어져서 잔금 대출이 완전히 막혔어요. 게다가 신탁보호 계약이 있다는 걸 은행에서 알고는 아예 대출 심사도 안 해줘요. 성환이의 치밀한 계획이 완벽하게 들어맞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새 아파트 계약금 3천만 원 날렸어요. 위약금까지 물어줘야 해요. 목소리가 완전히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세린이는 더 큰 타격을 받았어요. 허위 사실 유포 영상 때문에 기존 협찬 문의들이 줄줄이 취소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어머님, 저 이제 어떻게 살아요? 유튜브도 망했고 평판도 다 깎였고 브로커 남대성은 훨씬 더 큰 일을 당했습니다. 무자격 중개와 사문서 위조 방조로 경찰서에서 조사받게 된 거죠. 다 끝났어. 성환이가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신탁보호 계약이 가등기보다 선순위라서 애초에 본등기 자체가 무효야. 처음부터 팔릴 수 없는 집이었던 거지. 법적 절차도 우리에게 완전히 유리했습니다. 위임장 위조는 필적 감정으로 명백히 증명됐고 무자격 브로커 개입도 영상 증거로 확인됐어요. 법원에서 첫 조정기일이 열렸습니다. 판사님이 엄중하게 말씀하셨어요. 피고인들의 행위는 명백한 사기 행위입니다. 특히 고령자를 상대로 한 재산 편취 시도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다만 가족관계를 고려해 원고가 원한다면 합의를 권고하겠습니다. 지훈이가 법정에서 저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돈에 눈이 멀어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이제 알겠니? 효도 여행 보내준다고 하면서 그 사이에 내가 판 건 애초에 내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완전히 내 것이 아닌 집이었다는 걸. 세린이도 울면서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정말 죄송해요. 욕심이 문제가 아니야. 거짓말하고 속인 게 문제지.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난 후 상황이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지훈이와 세린이는 각서 내용대로 손해배상을 했고 공개 사과문을 유튜브에 게시했어요. 브로커 남대성은 집행유예를 받았고 지훈이 부부는 사회봉사 200시간과 재무상담 수료를 조건으로 합의했습니다. 저는 집을 김영호 씨에게 계속 전세로 내주기로 했어요. 그분이 정말 성실하게 잘 살았거든요. 저는 시장 근처 소형 아파트를 얻어서 이사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혼자 사시는 거 불편하지 않아요? 지훈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괜찮다. 오히려 훨씬 편해. 혼자만의 시간도 갖고 싶었거든. 그래도 저희가 너무 심하게 했죠. 지난 일이야. 대신 조건이 있어. 뭔데요? 시장 일 도와라. 새벽 반죽부터 시작해서. 예, 어머니. 지훈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로 정말 매일 새벽 5시에 나와서 반죽을 도왔어요. 처음엔 서툴러서 반죽을 망치기도 했지만 점점 늘어갔습니다. 30년 만에 아들과 함께 일하는 거였죠. 엄마, 이거 진짜 힘드네요. 매일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게. 내가 30년 동안 이런 일을 했는데, 내가 대학 다니고 취업할 때까지 아들이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비로소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손에 밀가루가 묻고 등이 아픈 걸 직접 경험하면서요. 세린이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허영심 많던 예전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진짜 살림하는 며느리가 됐습니다. 어머님, 제가 요리 배우고 싶어요.
유튜브 말고 진짜 생활에 필요한 걸요. 그래, 천천히 배우자. 급할 거 없어. 몇 달 후, 저는 새 집에서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진짜 환갑 축하 파티였어요. 시장 동료들, 성환이, 말순이까지 모두 와서 축하해줬습니다. 그날 저는 카메라 앞에서 빨간 실팔찌와 예전 집 열쇠를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돌아올 건 돌아온다. 어머니 말씀이 정말 맞았어요. 잃었다고 생각했던 집도, 믿었던 가족도,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지훈이가 시장에서 저와 함께 반죽을 치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때 정말 미안했어요. 제가 너무 조급했고 욕심이 많았어요. 이제 됐다. 다 지난 일이야. 앞으로는 뭘 하든 엄마와 상의부터 할게요. 그리고 진짜 열심히 일할게요. 세린이 핸드폰에 알림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잠깐 굳어졌어요. 여보, 또 협찬문이 취소래요. 그럼 어떡해? 이제 진짜 일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허상 말고 진짜 일 말이에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야 정말 철이 든 것 같았거든요. 6개월 후 지훈이는 시장에서 제과 기술을 완전히 익혔고 세린이는 근처 베이커리에서 정직원으로 일하게 됐어요. 둘 다 허황된 꿈 대신 현실적인 삶을 택한 거였죠.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어머니가 그때 혼내주지 않았다면 저희는 계속 잘못된 길로 갔을 거예요. 그게 진짜 부모 역할이야. 때로는 사랑으로 매를 들어야 하는 거지. 빨간 실팔찌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짜 내 것은 결국 내 손으로 돌아온다는 어머니 말씀처럼 진정한 가족도 올바른 길로 돌아오는 법이구나.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잘못을 지적하고 바로잡는 용기에서 나옵니다. 윤명자 할머니처럼 때로는 단호함이 필요하고 때로는 관용이 필요하죠. 돈과 욕심에 눈이 멀었던 가족도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변할 수 있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책임을 지는 것이고 가족이 된다는 것은 서로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진짜 내 것은 결국 내 손으로 돌아온다는 할머니의 지혜처럼 진정한 관계도 정직하고 올바른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법입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무료인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제일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보시고 만족하셨거나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